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뉴스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뭐 지역 공부라든가 또는 이제 재개발 스터디 쪽으로 물건 검색이라든가 또는 이제 가성비가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제 핫플레이스 지역 이런 지역들로 또는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금일 또 이제 한번 뉴스를 어제 오늘 정말 많이 봤고요. 또 이제 제가 또 따로 요즘에 좀 바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향후에 구독자가 좀 더 많아지면 좀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유튜브도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유튜브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좀 영상 편집 기술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게 많은데, 일단 정말 부동산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예전에 좀 보수적이셨던 분들, 좀 이제 부동산은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랬던 분들이 점차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사고 팔고 했던 행위를 하던 자 주부들도 지금은 뭐 뭔가 전업 투자자처럼 법인도 설립하고 매매 사업자처럼 또는 이제 좀 뭔가 하이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일단 좀 자금이 많으신 분들, 그 자금이 많다라는 거는 옆에 전문가도 많고요. 자, 전문가 때문에 정보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담보 신탁으로 좀 우회해서 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 수익을 내던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 자,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 방향이라든가 규제를 정해주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자꾸 거기에 불만을 갖기보다는 현실에 좀 적응을 하면서 자, 내 투자 포트폴리오라든가 또 내 집 마련 시점,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점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내 자본에 맞는 물건과 지역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뉴스 잠깐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몇몇 분들이 질문 주셨던 자 궁금해하는 내용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집값 잡는다더니 자 요동치는 강남 전세 시장.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나오고요. 또 이제 특목고 일괄 폐지로 좀 학군이 좋은 지역.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징적인 지역 있잖아요. 강남. 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자, 주택 매매 수요보다는 일단 전세 수요가 좀 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을 하면은 이제 이사철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특목고 일가 폐지 정책으로 학군 이주 수요까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에 전세 매물이 굉장히 귀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자, 물량은 부족해요. 자,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자,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 수요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강남구, 서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자금 출처에 관한 계획서와 또는 이제 LTV 법인이라든가 부동산 담보신탁업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고가 전세, 그러니까 고가 주택 1주택자들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거래가 많이 위축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진미크라 그러잖아요. 진주 아파트, 미성 아파트, 크로바 아파트 등 자, 이 아파트들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데 자, 이주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자, 부족 현상, 그러니까 물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게 강남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매매 가격은 조금 거래 위축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10일 방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게 또 부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 저렴한 메리트,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관심을 꺼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격이라는 게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그 저점 메리트를 가지고 또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시점을 노리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전세가가 움직이고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매가 좀 이 급매 물건이라든가 좀 가격이 하락해서 나온다 그러면 뭔가 이제 또 다른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시장이 이제 강남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남구, 예,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기준금리, 예, 굉장히 그 2년 만에, 2년 만에 그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낮아졌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 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될 것 같은 뭐 인상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금리가 아마도 한 차례 더 단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초저금리 1%, 기준금리 1%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저금리죠. 저금리로 인해서 이게 이제 자금이 부동산이나 또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또 이제 그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단기적으로는 그 우리가 자금이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힘들어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좀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개인이 지금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대출 규제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이 금리를 내렸다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쪽에 조금 유리하고,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린 그거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추가적으로 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라는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토지보상금이 나오게 되면 일단 그 자금이 뭐 서울 또는 이제 강남의 고가 아파트나 또는 이제 재건축 시장으로 들어올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자금들이 과연 세금을 물면서 우리가 그 보상받은 돈이 이제 주택을 산다?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자녀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자금을 받아서 또 매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대토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토지 수용을 당하게 되면 세분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 대토권 그 3년 이내에 매입하게 되면 세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토지에서 토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에서 토지로 또 매입을 하게 되면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집가에도 변동을 줄 수 있고 주택 가격에도 변동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그러니까 그 주택 시장에 뭔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그 키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움직인다. 그거는 조금, 예, 좀 여러분들께서도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대신에 금리가 인하됐다라는 거는 일단 사람의 심리 자체를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아서 이제 부동산인데, 사람의 심리,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서울 전반적인 정보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복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서울 리스크 지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이제 규제책도 10월 1일 날 방한 대책 보시면, 예, 좀 빡세지겠다라는 거 인상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금리가 인하가 됐다 그러면 심리 자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한 2, 3억대 자금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랬을 때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서 특히 이제 강북하면 이제 노도강이죠. 노도강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심리적인 측면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강북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상계동이나 하계동이나 중계동 일대에 그 상계주공 시리즈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매수 문의는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그 아파트가 좀 더 고점으로 상승을
치고서, 그러니까 가격대를 이전보다 치고서 활발한 거래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유튜브 무슨 부동산 경제 뭐 김모모 씨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폭락 얘기도 했다가 갑자기 또 이제 뭐 상계주공 시리즈 괜찮다고 얘기했다가 자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부동산이라는 거는 자 투자 순서라는 게 있고요. 또 분위기라는 것도 잘 타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서울 분위기 쌀벌하게 가고 있는데 일단 그 쌀벌한 분위기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쌀벌한 분위기가 지금 여기 뉴스에도 나왔는데, 예, 지금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10월 1일 방한 대책에서, 자, 이제 조사를 빡세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문 닫은 중개업소, 자, 서울 지역에 있는 조사 나가는 지역들은 지금 부동산 다 닫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삼동도 많이 닫았고요. 마포구도 닫았고, 자, 송파구도 부동산 많이 닫았다라는 거, 자, 방송 중에, 자, 지금 뭐 송파구 사시는 분들, 뭐 용산구 사시는 분들, 마포구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서초구 사시는 분들 가다 보면 일단은 부동산 불 꺼지고 문 닫은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지금 서울 그랬잖아요. 네, 조사 빡세게 한다고. 예, 중개업소들 단속 나오기 전에 문 걸어 잠고 이제 전화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 없어도 꼬투리 잡아내. 사실 이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부동산이 뭐 화랑기에 있을 때, 자, 중개업소 분명히 잘못하는 중개업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세금 내고 거래하고, 자,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의 그 뭔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뭔가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지금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조사가 빡세게 나오고 자금 추처에 관한 사항 묻겠다고 하는데 서울의 고가 아파트 누가 거래하겠습니까? 예, 거래가 좀 어렵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됐더라도 일단은 조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또 이제 토지보상금이 풀리더라도 지금 당장 주택시장에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 특히는 서울은 더 어렵고요. 서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강남 4구, 그 다음에 이제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용성. 그리고 이제 서대문 포함해서 예, 지금 빡세게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내용들 보신다 그러면 예, 뭐 부동산 예, 지금 막 올라가고 거래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호도하는 내용의 그런 방송들 같은 경우 또는 전문가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경계해서 자, 내용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뭐 내 집 사고 싶다. 서울 강북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뭐 강북으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자, 강북에 가서 집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거래 문의는 많지만 일단은 실제로 거래되는 데까지는 예, 그렇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매수 문의 보다는 실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의 분위기 좀 전에 봤잖아요. 예, 뉴스 바로 전에. 예, 그런 상황에서 누가 지금 서울에 거래를 한다라고 보겠습니까? 뭐 실제로 이제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예, 움직인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자 우리 상계주공 시리즈 그러니까 강북구에서도 노도강이라든가 이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 지방에서도 갭 투자로 많이 오고요. 서울에서도 이제 서울주택 자꾸 좋다 그러니까 예, 지역 따지지 않고 서울이면은 그냥 무조건 지금 살려고 하고 자 방송이나 또 전문가분들이 서울은 사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편향된 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시면서도 또 일단은 서울은 많이 쳐다봐요. 문의도 많이 하시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뉴스를 보게 되면 강북이 난리 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자, 일단은 KB 부동산 관계자가요. 금리 인하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자, 기대감, 심리가 높아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닦아보면 개인 대출 받기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규제 많아졌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일단 잘못된 기대 심리로 인해서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정보를 복합적으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 외에 신축이 많은 아파트. 자, 신축이 많은 아파트. 그래서 요번에 2018년, 19년 특히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고서요. 자, 신고가 현상, 특히나 이제 신축 아파트가 많이 재개발이나 이런 재건축이 활발하게 자, 진행이 됐고 완성이 된 신축 아파트가 많은 마포구가 가장
큰 혜택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마포로 매수세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경희공자이가 그 59제곱미터 13억 원에 거래가 됐다. 자, 25평이 13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촌 그랑자이 59제곱미터 자, 조합원 입주권이 자, 8월 달에 또 13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2016년도에 59제곱미터 분양가는 6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정말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뭐 강남이 선제적으로 오르면서 자, 키 맞추기가 진행됐고, 자,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자, 재건축 위축도, 또 요즘에 이제 그 재건축 연한수를 30년에서 뭐 40년으로 늘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북에 좀 신축 아파트가 많은 곳에 좀 몰리고 있다. 근데 지금 그 강북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 지금 강북에서 15층 이상, 자, 중층 아파트, 자, 용적률도 좀 낮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사업성도 좀 떨어지는 구역들, 그러니까 그 단지들, 자, 그런 것들도 주변에 서울의 개발 계획 얘기하면서 굉장히 오두방정 떠는 부동산 또는 유튜브가 많은데요. 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걸러서 들으시고요. 자, 투자라는 것도 순서가 있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가격이 오르더라도요. 자, 내가 조금 그때 시점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진입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은 쌀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뭐 뉴스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잡두리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그 문의 내용을 많이 본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문의를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일단 뭐 제가 예전에도 그 진짜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하고 가셨고 또 추천했던 아파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전문가한테 뭐 30만 원인가 40만 원 주고 상담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 분께서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용산에 있는 신축 빌라 사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제가 봤을 때는 용산에 신축 빌라 재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재건축 단지,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뭔가 구축에서 신축, 그리고 이제 뭔가 대체제에서 정상제로 가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요. 자, 뭔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시그널로 인해서 자, 그쪽을 이제 쳐다보고 있었지만 자, 이제 그 해당 그분께서는 이제 질문을 주셨던 분, 상담을 하셨던 분이요.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셨는데 일단 구리시청 앞에 있는 자, 구리 두산 아파트 한성 1차 아파트 매수 문의, 실거주 문의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리 그 두산 아파트라든가 한성 1차 아파트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쪽이 이제 구리역이에요, 구리역. 예, 이쪽으로 가면 이제 토평이고요. 한강 건너가면 이제 강동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선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8호선, 별내선이라고 그러죠.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용적률도 괜찮고, 일단은 지금 이 구리 두산, 이 한성 아파트, 신혼부부인데, 지금 신혼부부셔요, 신혼부부. 자, 신혼부부가 일단 자산을 늘리기에는 괜찮은 주택이다.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목적 플러스 자, 주거 목적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매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단 지금 사는 게 괜찮을지 좀 겨울이 지나고 난 내년 봄에 내년쯤에 사는 게 나을지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변에 재정비 촉진지구죠. 예, 그래서 이제 인창 C지구도 있고 수택 2지구도 있고요. 또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철도 노선도 깔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6호선도 이제 연장 계획이 있는데 일단 구리가 전반적으로 자, 중주 여건, 자,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은 자, 요 실거주 목적으로 좀 매입하셔도 괜찮은 주택이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앞쪽이 구리고요. 뒤쪽이 이제
다산, 진건이고 이제 지금 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3기 신도시 왕숙지구죠.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배후 지역이 있다라는 거는 자, 구리시가 또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있잖아요. 서울하고도 또 가깝고요. 건너서는 자, 강남권도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 자, 구리. 뭔가 지금은 낙후된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도시 자체가 지금 그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상품성이 있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아파트로 여러분들께서 좀 지역마다 자, 좀 잘 선택하시고 또 물건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분이 또 이제 요 또 말씀을 또 문의를 해주셨던 건데 이거 진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안양시하고 또 이제 의왕시하고 또 이제 과천하고 자, 요 인덕원 역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이쪽에 지금 내손 그 우리가 이제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기도 좋고 가격도 많이 나가고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웅장한 아파트로 이제 우뚝 서 있는데 자, 그 뒤편에 우리가 보면 내손 그 라지구라고 있습니다. 내손은 라지구. 그 재개발 지역인데 일단 비규제 지역. 왜? 의왕시는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예, 이 비규제 지역으로서 이제 가격도 관심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일 센트럴 푸르조가 이 신축 아파트로서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손라 앞으로의 미래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래서 자, 이 아파트 이 재개발 물건이 좀 비싸니까 일단은 갭 투자를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바로 주변에 그 이편한 그 세상 2차 아파트가 있고요. 뭐 두산 2부 아파트도 있고 또 이제 그 포일 1차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건너가서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그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도 굉장히 신축 아파트로서 평촌이 말 그대로 이제 신도시긴 한데 아파트들이 오래된 구도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살기는 정말 좋아요. 아이들도 키우고 자, 상권 시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는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아파트 센트럴 시티 자, 요거를 이제 전세 끼고 매입해서 투자하면 어떨까요? 예, 지금 투자 가치 없고요. 투자 메리트 없습니다. 갭 투자한다라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편한 세상 2차 아파트 자, 이것도 갭 투자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갭 투자 지금 이거 가격 그래도 아파트들을 지금 보게 되면 자, 갭 투자 비용이 지금 전반적으로 뭐 32평이 1억 4천 정도 되고요. 아파트 연수가 근데 16년 차잖아요. 자, 이런 연수의 아파트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자, 용적률은 높고 뭐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연도 아니고요. 또 주변에 뭔가 개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런 아파트 지금 뭐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가격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몇 년을 얼마나 투자를 해야 내가 5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 갭 투자 타이밍으로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어느 정도 주택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 아니라고 이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하실 때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뭐 부모 형제라든가 또는 이제 뭐 직장 동료라든가 좀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관양동에 있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가격이 정말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 이런 아파트가 지금 현재 갭 투자 비용 2억 3천, 2억 5천 정도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자, 이 아파트가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 그 매물대 가격이 8억 6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갭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자, 뭔가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 내가 투자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크면 그러니까 뭔가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갭 투자를 하는데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아파트를 자, 얼마나 이 아파트 한 10억 가야 되겠네요. 뭔가 이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자, 그러니까 9억 5천 이상 가져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시점으로도 안 맞고요. 물건 선정도 안 좋다. 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갭 투자. 그리고 또 이제 수원의 원천성일 아파트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원천성일 아파트 제가 이제 수원 뭐 광역
그러니까 뭔가 광역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또 이제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팔달구에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활력,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수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뭔가 실거주 목적이 달성되면서 투자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는, 그리고 또는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조금 시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돈 대비 시간만 잘 활용한다 그러면 그래도 수원에서 앞으로의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아파트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제가 이전에 찍은 수원 동영상 몇 개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탄 삼성 3차라든가 한국 2차 아파트, 백자 아파트, 특히나 이제 이 2차 아파트는 삼성 3차 아파트가 지금 아직 연차는 조금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용적률도 괜찮고, 자, 입지적인 조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삼성전자라는 자, 큰 업무 단지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위쪽으로는 또 가격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그 광교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괜찮은 아파트라고 보여져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주변에 그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원천 그 성일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자, 이 아파트 어떻냐고 이제 언급을 안 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떤 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자, 이 아파트도 보게 되면 크게 뭐 올라간 아파트는 아닙니다. 뭔가 시장에서 관심 받는 아파트는 아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좀 오래됐어요. 자, 오래되긴 했는데 일단 지금 이 아파트의 전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가 지금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0층 아파트인가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일단 이 아파트도 굉장히 입지적인 조건도 뛰어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간다 그러면 예, 상품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일단 이 원천 성일도, 그러니까 원천 성일보다는 일단 그 전에도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셨던 분들이 수원 분들이신데, 일단 내가 돈이 없다. 근데 좀 자산은 불리고 싶다. 자, 그리고 좀 여윳돈이 많지 않다. 그랬을 때 이제 좀 시간의 힘을 빌려서 내 자금을 좀 굴린다고 했을 때 좀 괜찮은 아파트가 어딥니까? 자, 2017년, 18년, 19년 남들 가격 다 올랐는데 저는 가격이 안 올랐어요. 자,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 좀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은 아파트가 그 해당 요 아파트들이었는데, 일단 원천 성일보다는 지금 이 아파트가 같은 비슷한 연한인데요. 만약에 이거는 뭐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투자 가치라든가, 또는 이제 만약에 그 안전진단, 그러니까 뭔가 구역 지정이 되고 일단 그 안전진단 통과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을 밟아간다고 했을 때 일단은 원천성일 아파트보다는 예, 이쪽에 있는 아래 아파트가 좀 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자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투자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고, 자, 선택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원 지역 최근에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일단 여러분들 예, 자기에 맞는 지역과 물건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특히나 거주가 이제 거주 목적까지 들어간 주택이라 그러면 꼭 투자만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관한 부분을 너무 염두에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진짜 머리 아픈 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사는 지역이 좋고 내가 선택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만큼은 거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예,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수원에 대해서 예, 좀 더 첨부를 하자 그러면 또 이쪽 해당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부자도 있고요. 또 이제 좀 돈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 부자들이 이미 예,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그 자꾸 뒤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없을수록 여러분들께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아는 만큼 자산을 불리고 예, 지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자, 여기 수원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원역을 보게 되면 진짜 광역 교통시설망이 굉장히 확충되고, 자, 그런 확충되는 지하철역 다음 역이 바로 세류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류역, 자, 주변으로 보게 되면
자, 비행장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논밭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 세류역 주변으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자, 택지 개발이 된다라는 건 내가 뭐 토지를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예, 토지를 매입할 자금도 없고요. 사기도 어렵습니다. 또 조건도 굉장히 어렵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요 세류역 건너편에 있는 요런 미형 아파트 같은 거를 사회 초년생 또는 그 우리 그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자, 자금도 부족하고 또 이제 물건 보는 거 자, 굉장히 조금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 좀 고가 아파트라든가 차입금을 많이 빌려서 우리가 이제 주택 마련들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인생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금이 없는 만큼 자, 물건 선택을 잘해서 시간의 힘을 빌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시간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시간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났을 때 뭔가 자산이라는 게 될 텐데 일단은 제 기준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여기 있는 미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괜찮아 보여요. 네. 좀 저가 메리트도 있고 아직 움직임도 없고요. 아파트는 32년 됐고요. 600세대입니다. 용적률도 괜찮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방송 뭐 제가 유명한 방송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없는 사람들 또는 이제 뭐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일단은 그 분들에게 그래도 성심성의껏 자, 물건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설명도 드리고 지역 스터디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라든가 분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 수원이라는 지역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데 일단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 또 내 체력에 맞지 않는 것들 자, 그런 걸로 자꾸 여러분들께서 쳐다보기만 한다 그러면 그냥 마음만 씁쓸하고 굉장히 괴로운 생각밖에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선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선정, 자, 이제 잘 해보신다 그러면 일단 수원만한 도시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원 안에도 매력적인 물건이 정말 많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지역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우리가 이제 경기도 제가 이제 뭐 의정부까지는 잘 안 보는데 사실 의정부 제가 봤을 때도 좀 멀어요. 특히 양주. 자, 지금 뭐 7호선 얘기도 나오는데 그 7호선이 언제 뚫릴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뚫리겠죠.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예, 계획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편도 많이 불편한 지역이 의정부고 양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의정부시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의정부역이 있습니다. 의정부역. 자, 의정부역이 이쪽 해당 지역인데 지금 요 해당 지역이 바로 그 재개발 구역이 이제 사업이 순조롭게 잘 돼서 예, 그러니까 일반 분양까지 다 끝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아파트 지금 이제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 그 앤 위브 그러니까 캐슬 아파트 아 정말 아파트 이름이 요즘에는 너무 어려워요. 암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이제 의정부 센트럴 자이 예, 이 아파트 예, 지금 많이들 또 물어보고 계시는데 일단 이쪽 해당 지역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단지 규모라든가 아파트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대장주 이제 완성이 된다 그러면 대장주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쟁률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양호하고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자, 분양가에 비해 그러니까 그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입지가 이쪽에서는 깡패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의정부 쪽에서는.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 물건을 그러니까 뭔가 조합원 물건이든 또는 이제 일반 그 분양 받은 거를 전매 제한이 풀리고 나서 자, 투자하시는 거는 뭐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지역별로 뭐 서울, 강남이냐, 강북이냐, 또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뭐 성남이냐, 과천이냐, 또는 이렇게 의정부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들어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 수익률이라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강남 많이 들어가요. 예, 돈. 그렇지만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들어가고 또 적게 들어가는 만큼 양도 차익을 내가 보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자, 내가 좀 낮게
낮게 좀 책정을 하신다 그러면 자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괜찮아 보이는 아파트 단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외곽 지역,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요 의정부에도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 중에서 그 아파트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또 이제 그 외곽 지역이 굉장히 그 뭐 대출 규제에서도 좀 좀 그 좀 자유롭고요. 또 이제 뭐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사고자 하니까 또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대부분 첫 주택 마련을 뭐 청약을 통해서 또는 그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 제가 한 2주 전부터 또 한 달 전부터도 이제 소사 역곡역 일대에 그 재개발 물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조만간에 이제 제가 한번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 요 해당 구역에 대해서 자,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물어보시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몇몇 분들께서도 물어보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요 우리가 지금 금일 보는 거는요. 이 바로 3D, 그러니까 괴한 3D 재정비 촉진 쪽으로 해서 괴한 3D 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 구역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온수역은 1호선과 7호선의 더블 역세권이고요. 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편한 온수역 아파트가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외관상으로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2020년 4월 입주 예정입니다. 자, 이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자,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평이 그 평균 매물 가격이 5억 6천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3평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물 가격이에요. 거래된 가격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6억 5천만 원 이상 그 가격을 그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고 나서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 주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 또는 재개발 단지가 특히나 이제 괴한 3D 구역 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아파트 자,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주변이 점차적으로 재건축 사업장이죠. 이쪽에는 이제 대응, 그 다음에 이제 성원, 동진빌라 같은 경우에는 통합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괴한 2D 구역, 아래쪽에는 괴한 2D 구역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물어보신 구역은 괴한 3D 구역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쪽 주변에 정주 여건, 그러니까 뭔가 생활 그 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또 주변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서울 온수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 보시면 동부철강 부지하고요. 또 이제 럭비장이 있습니다. 럭비장 부지.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스마트 관련 그 개발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도 굉장히 서울의 그 관문 도시로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제 개발 계획도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오늘 보는 그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라인으로 해서요. 여기는 부천이고요. 이쪽은 서울이에요. 그랬을 때 일단은 서울하고 굉장히 근접하고는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가격이 괜찮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쪽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 이쪽에 있는 괴한 3D 구역하고요. 광명 뉴타운이 또 인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괴한 3D 구역 지금 여기에다가 내 집 마련하는 게 괜찮을까요? 또는 이제 광명 뉴타운에다 매입하는 게 괜찮을까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은 자금 조달이 조금 더 어렵다. 왜?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이주비 대여금이 자 40%로 묶여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괴한 3D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이주비 대여가 좀 원활하다. 그리고 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그 재당첨 제한 규제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 괴한 3D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가격적인 면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게 일단 가격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괴한 3D 구역과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관리처분 인가가 난 10구역을 많이 물어보세요. 또는 2구역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랬을 때 계한 3D 구역이 조합원 평균가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5평 기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P가 지금 1억 3천에서 지금 1억 5천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5억 3천에서 약 5억 5천에 자, 내가 신축 아파트를 자, 매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19역 같은 경우에도 약 3억 7천 정도 되는데,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1억 5천에서 1억 6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2천에서 약 5억 3천 정도의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자, 이쪽에도 접근이 가능하고 이쪽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왜? 19역보다는, 그러니까 2구역보다는 19역을 많이 물어보는 게, 자, 호반건설사에서 추가적으로 20%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일단 이 괴한 3D 구역과 마찬가지로 자, 60% 예, 감정가 60%가 다 그 이주비 대여금이 지원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이들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 또 지원받는, 그러니까 뭔가 그 이주비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쪽 지역도 좋아지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강명 뉴타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둘 다 그 좋아지는 부분에서 일단은 그 물어보시는 분, 그분들이 내가 이제 생활권이라든가 아이들 교육상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일단 뭐 재당첨 제한에 예, 여기 관리 처분이 난 19역이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가격은 비슷하다 그러면 일단 광명이라는 지역이 천왕동보다는 조금 비싸요. 예, 그리고 이제 요 괴한 3D 구역보다는, 3D 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보다는 자, 천왕동이 좀 더 비싸다. 그러면 같은 가격을 주고 매입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예, 광명에 있는 19역 예, 이주비 대여 60%가 나올 수 있는 19역을 보시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생활권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부천 요 괴한 소사 일대역, 그러니까 역곡역 일대보다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재건축과 또는 이제 11개 사업장이 뉴타운이 자, 완성됐을 때의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광명 뉴타운 19역을 보시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투자 수익이든 거주 목적이든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수원으로 넘어갈게요. 수원으로. 그래서 이제 수원에 재개발 사업이 아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수원에서 진짜 수원에 인구가 많아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바로 수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수원에 자, 조원동이라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조원동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 수원에서도 우리 동네 집값이 제일 안 올라갔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순박하시고요. 굉장히 조금 부동산에 그러니까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제 조원동에서 자, 거주를 하는 거는 자, 뭐 교육상이라든가 또는 자금의 문제라든가 자, 개인마다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마다 다 각각 자, 자신이 처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동이 가능하거나 좀 이동을 좀 원해서 자, 뭔가 그래도 수원에서 앞으로 내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주택,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주택, 그 다음에 좀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살펴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시면, 일단은 조원동에서 좀 이사를 가시는 걸 좀 저는 원하겠고요. 그러니까 권장을 하겠고요. 그랬을 때 지금 그 수원역 일대라든가 또는 우리가 팔달구 그 서울 원도, 그러니까 수원 원도심이죠. 자, 원도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갈아타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랬을 때 이제 실거주를 하실 거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분명히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해당 팔달 6구역, 8구역, 10구역, 권선 6구역, 자, 요 아파트로, 그러니까 뭔가 요런 쪽으로 좀 주택을 갈아타는 전략이 앞으로 좀 자산을 불리고 또 주거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지역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요. 자, 화서역에 있는 파크 프로지오라든가 또는 이제 고등지구라고 있어요. 고등지구보다도 조금 저렴하게 지금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게, 자, 권선 6구역이라든가 이제 8달 6구역, 8구역, 10구역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자, 수원에서도 이제 많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일단 이쪽 지역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원동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일단 수원 내에서 정주 여건이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신축으로 될 수 있는, 자, 그런 재개발 구역으로 갈아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 다음 분의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화사역이에요.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화사역인데요. 이 화사역 앞에 지금 화서역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화서역. 그럼 이제 향후에 이제 신분당선이 2차 연장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텐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 아파트가 최근에 그 35평형 같은 경우에는, 자, 매물 평균 가격이 8억 5천 정도, 그러니까 8억 4,500 정도의 지금 시세가 분출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저한테 물어보신 건 투자 가치로 물어보셨어요. 그랬을 때 이쪽에 투자 가치를 갖기보다는, 자, 수원에다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이쪽에 서울, 그러니까 이 수원역 앞에 있는 고등지구라든가 또는 이제 8달 또는 권선 재개발 구역으로 조금 시간은 조금 더, 입주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이쪽으로 보시는 게 투자적인 면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광명시로 한번 와볼게요. 그래서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도 몇 번, 한 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하안동 분명히 괜찮은 지역이고 입지도 괜찮습니다. 아파트가 좀 오래됐어요. 자,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데, 일단 우리가 하안동 제가 작년에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하안동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로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던 시점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급등하는 시점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분께서, 전문가 분께서, 자, 광명에 뭐 집 5채를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는 급등도 하면은요, 급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빨리 포지션을 잡아서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가격이 한 차례 급등하고 두 차례 급등한 상태에서, 자, 물건을 매입한다라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 이후에 분명히 가격은 좀 빠졌잖아요. 자, 빠졌을 때 여러분들께 또 사야 되는데, 또 빠지면은 또 안 사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가격이 올라갈 때 사요, 꼭 희한하게도. 자, 그랬을 때 그때, 자, 분위기상, 예, 뭐 지역이 나빠서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 자, 분위기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정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하안동 아파트가 지금 15층짜리 중층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연한이 뭐 30년이 됐다, 3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명시에서 투자라는 게 순서 있게 해야 되는데, 자, 순서를 거꾸로 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광명에서는 일단 요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이 끝나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함께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자, 끝나고 나서 정비계획이 이제 앞으로 하안동 일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시점에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 올라 있더라도 이쪽에서 수익을 내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거꾸로 하안동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가격은 안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쪽은 많이 올랐어요. 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거꾸로 하게 되면 시간 까먹고 돈 까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빨리 진행되는 요 철산동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먼저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순서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정비 계획이 잡히는, 앞으로 이제 정비 계획이 이제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비 계획이 잡히는 시간까지는 좀 상당수 걸린다. 자, 그때 시점에 이쪽에서 수익을 내고 건너가도 된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안동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안전진단 통과되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좀 쳐다보는 게, 좀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내 집 마련을 하셔서 수익도 볼 수 있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백년산 힐스테이트라고 있어요. 자, 백년산
힐스테이트, 자, 은평구 쪽에 있는데요. 일단 이 세전력 굉장히 이제 뭐 우리가 그 경전철도 들어오고 또 이제 고양선이라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향동지구에도 지하철이 들어가는데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뭔가 교통편이 많이 그 앞으로 그 개선되는 계획들이 잡혀 있다. 자,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쪽 백년산 힐스테이트, 자, 그래서 이제 뭐 1차 있고 2차 있고 3차 있고 4차 아파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백년산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차익을, 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파트도 3년차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가구 1주택자인데 요거를 매도하고 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뭔가 이제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서울 지역에서 서울로 움직이는 거, 서울에서 자, 서울로 가는 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가격도 물어보세요. 이거 좀 더 올라갈까요? 자,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여요. 자, 그랬을 때 이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제 주관적인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한 8억에 가깝게 지금 시세가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1억이 올라간다, 2억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한 5천 전후에서 좀 가격이 좀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받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이 호가 7억 9천, 아직 8억 못 찍었습니다. 호가는 자, 아직 거래되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 정도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아파트고요. 자, 지금 시점에서 내가 그래도 지금 뭐 고점인 것 같아, 파시면 파셔도 좋은 아파트고요. 자, 비과세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좀 더 올라갈까요? 라고 이렇게 개연성 있게 물어보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쪽 지역을 조금 제가 관찰을 해보면 요 백년산 1스테이트 아파트는 일단 5천 정도 전후에서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저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답변은 이제 뒤로 하고요. 그 백년산 힐스테이트 이제 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에 이제 그 강운대 역세권 개발 지역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창동 이 개발 부지가 있는 창동 차량기지. 자, 그 일대가 7호선과 4호선이 교차되는, 예, 또 4호선도 나름대로 괜찮은 노선이고요. 7호선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교차하는 역세권 주변에 상계주공 3단지, 그 다음에 5단지, 6단지, 7단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자, 투자 문의가 최근에도 증가를 많이 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실제로 매매 거래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이 이제 시동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상계주공 5단지 아파트는 저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단지, 7단지,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중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는 오래됐고요. 입지적인 조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렇지만은 일단 이 나머지 아파트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오래됐다고 해서 자, 뭔가 재건축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정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반기에 이 아파트 작년 2018년도 자 10월 달까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뭔가 올랐어요, 이 지역도. 그렇지만은 그 아파트 가격은 올랐지만 일단 이 아파트가 그 9.13 대책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가격이 전부 다 이 일대 아파트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강남이 자, 그 뭔가 상계 신도시 지정된 이후에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강남의 분상제로 인해서 좀, 그리고 또 이제 투자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강북 쪽으로 좀 저가 메리트를 찾아서 최근에 가격적으로 좀 올랐고 호가도 오르고 매수 문의도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아파트가 좀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될 텐데, 일단 뭐 자금 출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이제 뭔가 전세,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자, 그러니까
주택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세 자금을 활용해서 또 투자도 가능해야 될 텐데, 자,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 신탁업자, 법인 사업자 이런 분들도 지금 LTV가 80%에서 40%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빡세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이 조금 움직임이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를 지금 매수할까요? 또는 이제 매수하겠다고 막 어떤 그 여자분은 막 성격이 급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성격이 급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매수했을 확률이 좀 높은데, 자, 무조건 여러분들 그 매수 문의가 증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가격 호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마저 급하게 뭔가 매입을 하고자 이렇게 좀 급하게 뛰어들다 보면은, 그때가 여러분들 뭐 저점일 수도 있겠지만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상계주공 3단지라든가 7단지, 6단지, 자, 4단지 뭐 이런 아파트들 지금 당장 분위기가 갑자기 붕 떠서 자, 상승을 하기에는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자, 이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갭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까 평촌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자, 상계동일 때도 이제 갭 투자,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문의하셨던 분들이 좀 상당수 있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요,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갭 투자를 하겠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지금 뭔가 부동산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자, 투자 좀 잘못하시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2015년도 14년도처럼 자, 매매가와 전세가가 뭔가 저렴해 가지고 차이가 없어서, 자, 투자를 했을 때 적은 자금으로 뭔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격도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세가는 뭐 그에 맞춰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가 전세가가 벌어진 상황에서 또 지금 현재 보면 이 아파트 단지들이 최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파트 역사상. 그랬을 때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간다?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자, 인풋 대비 아웃풋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봤던 차라리 수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부천, 뭐 괴안, 소사, 의정부 차라리 이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서 좀 물건을 좀 수익성이 날만한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지역 불문 없이, 자, 지금 제가 이거는 하나 또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일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또는 이제 단독 주택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고 많이 올랐다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는데, 사실 다가구 단독 주택 모두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요. 자, 물건 2015년, 16년, 17년, 18년 동안 가격이 안 올라간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자, 월세 수익 잘 안 나오고요. 자, 상대적으로 그 공실도 또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요런 다가구 또는 그 다중주택,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들께서, 자, 요즘에 최근에 이제 조금 후회를 하시고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단독주택을 구입하실 때는요, 일단 뭐 제일 애매한 게 40평 전후예요. 40평 가지고는 뭔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 건물 신축을 못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빌라업자들도 이 40평 가지고는 지금 빌라업자들이 제일 많이 사거든요. 근데 빌라업자들도 매매를 할 때 40평 단독 이 한 채 가지고는 뭔가 빌라 한 동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옆에 빌라들도 이제 같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채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 사람은 팔고 싶은데 이 B라는 사람은 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는 가격을 그냥 지랄같이 불러버려요. 그러면 지금 물건이 지금 애물단지 같은 이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년에 여러분들께서 그 임대 수익과 또는 이제 내가 또 위층에서 거주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 이런
단독주택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들을 많이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중하게 좀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신림동이라든가 또는 특히 이제 관악구 봉천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서울대 입구, 낙성대 입구 쪽에 가면 그 신축 다 지어놓고요. 자, 그런 그 주택들을 그러니까 그 매매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상가라는 것도요, 최근에 이제 상가 흐름이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금리가 또 낮아졌기 때문에 상가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상가도 좀 여러분들께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은 옛날에 우리가 일기 신도시죠? 예, 옛날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단지 내 상가가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 이후에는 자, 복합 상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단지 내 상가는 죽었고요. 자, 그 이후에 지금은 또 다시 단지 내 상가가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상가의 흐름도 안 좋고 가격도 많이 다운도 되고 침체도 많이 됐는데, 자, 우리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신도시 쪽으로 좀 주변으로 돌아보게 되면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 자, 분양하거나 입찰 공고가 나오는 자, 상가들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상가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50개 뽑는 데도 있고 또는 10개, 뭐 15개 미만으로 뽑는 그 아파트 단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상가가 많이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좀 상가가 조금 소규모, 뭐 10개, 15개 정도 만들어지는 그런 단지를 위주로 자, 매매 가격이 좀 저렴하게 입찰이 가능하거나 자, 분양이 가능한 상가 쪽으로 보신다 그러면 조금 지금은 자, 한 번쯤은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진다고 보여요. 그래서 단독이나 다가구나 이런 근린상가 주택을 취득해서 자, 뭔가 이제 임대 수익과 거주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지금 분위기상 또는 트렌드상 안 맞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상가라는 것도 한번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신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께서 노후에 그 연금이라든가 또는 플러스로 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 가지고 좀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가라는 거는요, 일단 예, 좀 가격, 월세에 좀 적정한 매물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단지 상가 가면 뭐 개념 없이 막 뭐 7억, 뭐 8억, 9억 막 이렇게 그 분양가를 막 불러대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수익을 좀 내기는 어렵고요. 한 5억 원 이내에서 찾아보신다 그러면 괜찮은 부동산 그 상가가 있을 거고요. 예, 저도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은 제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런 물건들을 좀 찾아보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본이라는 것도 현명하게 굴려야 되고 물건 선택도 항상 중요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옛날에 그런 근린주택, 다중주택 또는 그 우리가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을 생각하고 매입하신다 그러면 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뭐 주저리 자, 주말 예, 일요일 밤 예,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한 내년쯤에는 그래도 이제 뭐 그 실시간 방송도 좀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저도 말이 많이 버벅대고 제가 준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이제 이 뭔가 이 유튜브를 뭐 제작하고 영상을 찍어내는데 일단은 예, 굉장히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예, 말주변도 예,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런 시간들을 종종 가지려 그래요, 종종. 예, 뭔가 이렇게 좀 익숙해져야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도 예,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예,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예, 지금 좀 미리 예행 연습차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좀 진실된 내용을 갖고 소통을 할 수 있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